네, 오늘부터는 로젠의 이산수학에 있는 연습 문제들 중에 아주 좋은 문제들을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하는 방식은 그냥 문제 보고 답 뭐 이거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답을 냈고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설명을 하면서 차분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2.1절 내용을 볼게요. 2.1절은 집합에 관한 내용이고요. 봅시다. set builder notation을 사용하라 그랬죠. 그걸 사용해서 다음에 집합들을 표현해라 라는 것이고 set builder notation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조건제시법이죠. 그래서 보면은 A라는 것은 0, 3, 6, 9, 12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B라는 것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C는 M, N, O, P 이렇게 돼 있네요. 어떻게 풀까요? 먼저 A번을 보면 특징이 3의 배수라는 특징이죠. 그리고 수가 0하고 12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답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는데 먼저 조건제시법은 여러분 이렇게 집합 표시로 이루어져 있고 가운데 이렇게 막대기가 있고요. 바라고 하죠. 그 앞에는 원소의 형태,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원소에 대한 설명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것은 x를 원소로 하는데 x가 이런 것들이야 라는 거죠. 첫 번째 성질은 0에서부터 12 사이에 있는 수니까 x는 0에서부터 12 사이 이렇게 해놨고 두 번째는 x가 3의 배수니까 그건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x 나누기 3이 정수의 집합, z는 정수의 집합이에요. 정수의 집합의 원소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거는 뭐 다양한 답들이 가능하겠는데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x는 3z의 원소다. 3z의 원소는 3의 배수의 집합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말로 써도 되겠죠. x는 3의 배수 혹은 영어로는 x is multiple 3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답으로 가능하겠어요. 그 다음에 B번 볼게요. 이거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3 사이에 있는 정수니까 A하고 비슷하겠네요. 먼저 집합 표시하고 X바 이렇게 쓰면 X들을 원소로 하는데 X의 특성들은 X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3 사이에 있고 그리고 X는 정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C번 볼까요? MNOP 이렇게 되는 거는 마찬가지로 집합 표시 그리고 X바 그리고 X는 알파벳에서 M하고 P 사이에 있는 그런 레터다. 뭐 이렇게 답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1번은 다음 내용이 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뭐 A부터 G까지 있는데 뭐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오른쪽 거 B, D, F 이런 것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B는 공집합이 0을 가진 집합의 원소이냐라는 거죠. 이건 당연히 F가 되겠죠. 왜냐면은 이 집합의 원소는 0밖에 없으니까 공집합은 원소가 아니죠. 그 다음에 D는 공집합이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냐라고 했는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true, t가 되겠네요. 그래서 FT. F는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되겠느냐라는 건데요. 이것은 사실 좀 애매해요. t가 될 수도 있고 f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기호, 부분집합이라는 것의 기호가 사실은 두 가지 의미로 쓸 수 있거든요. 먼저 이 책의 답을 설명한다면 이 책의 답은 F예요. 왜 그러냐면 이 책에서는 이런 기호로 쓴다라는 것은 proper subset이라 그러고요. 즉 진부분집합을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A가 B의 진부분집합이고 이렇게 해야지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같은 것도 포함하려면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로 들어가 보면은 A가 B의 서브셋 부분집합이지만 같지는 않은 경우를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이 교과서에서는. 근데 많은 교과서에서는 혹은 뭐 제가 논문 쓸 때도 그렇고 이거를 그냥 이거의 의미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의 의미로 쓴다면 그냥 부분집합의 의미로 쓴다면 이거는 T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집합의 카디널리티, 즉 원소의 개수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질문이죠.
B라는 집합은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것은 공집합이라는 것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기 때문에 원소는 공집합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1이 되는 거죠. 보통 그리고 집합의 크기라고 하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고 이렇게 기호를 쓰죠. 절대값 표시로 기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겨 있는 집합인데 이것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덩어리가 원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의 답은 3이 되겠죠. 25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다음의 집합이 얼마나 많은 원소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 질문이고요. A하고 B는 서로 다른 원소다라는 것이 조건이죠. A, B, C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A를 보면 P에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P냐면은 A와 B 그리고 A and B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P라는 거죠. 그럼 먼저 P라는 것의 정의를 이해해야 될 텐데요. 그 정의를 여기 써봤어요. 어떤 S라는 집합이 주어졌을 때 S의 파워셋이라고 하는 것, 우리말로는 멱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호로는 PS라고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S의 모든 부분 집합의 집합이에요. 그러면은 쉽게 예를 들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1, 2가 있어요. 이것의 P다. 멱집합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의 1, 2의 부분집합으로 가능한 걸 다 쓰면 되죠. 그게 원소예요. 그러면은 공집합이 있고 1만 있는 것이 있고 2만 있는 것이 있고 1, 2가 있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런 P라는 멱집합의 크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의 크기는 4가 되겠죠? 그럼 왜 4가 됐나를 생각해 볼게요. 원래 집합의 크기는 2였어요. 근데 왜 4가 됐죠? 그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돼요. 1이라는 원소가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죠. 그 다음에 2라는 것이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죠. 그러면은 1이라는 원소가 없고 있다라는 거에 경우의 수가 2개가 되고요. 2라는 원소가 없고 있는 것 경우의 수가 2개가 돼서 이것은 2의 제곱이기 때문에 4가 나온 거죠. 2를 2번 곱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이 숫자가 여기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멱집합의 크기는 2의 원래 집합의 크기 승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PS의 크기를 알고 싶으면은 먼저 S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PS의 크기는 2의 S의 크기 승이 되겠다라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런 일반적인 걸 생각하기 전에 여기 쓴 것처럼 쉬운 이그젬플을 생각하면 항상 쉽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A, B, C를 풀어볼까요? A는 이것의 멱집합의 크기잖아요. 그럼 이 원래의 집합의 크기는 3이니까 3의 멱집합이니까 2의 3승이 돼서 8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원래 집합의 크기가 4잖아요. 4의 멱집합이니까 2의 4승해서 16이 될 거고요. 그리고 C번은 요걸 구하는 건데 P의 PF 공집합인데요. 먼저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데 거기에 P를 계산하게 되면 2의 0승이 돼서 1이 되고요. 거기에다 다시 P를 계산하면 2의 1승이 돼서 답이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어요.